점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점. 책이나 강연도 좋지만 무엇보다 너의 삶을 믿어라. 다른 그 무엇보다 너의 삶이 누구보다 너를 잘 가르친다. 언제나 그랬다. 세상에는 좋은 책과 멋진 강연이 많다. 잘 가르치는 학원도 수없이 많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며 살고 있다. 그런데 왜 그 끝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 왜 아무리 배워도 허기가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걸까? 이에 성장의 아이콘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는 내내 자신의 가치를 높였던 괴테는 누구보다 자신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길에 들어설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알려준다. 첫째,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에게 당신이 만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라.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딱 보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알 수 없다. 대신 보면 바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을 찾아라. 둘째, 혼자를 충분히 즐긴다. 글을 쓰거나 책을 읽고 사색할 때 우리는 혼자가 된다. 하지만 그 상태가 외롭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은 덕분이다. 혼자를 충분히 즐겨라. 지금 혼자 있는 이유는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셋째, 양보할 수 없는 루틴이 있다. 루틴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이것만은 내가 매일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의미해서다. 그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자 세상의 소리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며 우선순위에 맞게 시간을 배분한 덕분에 늘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산다. 굳이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아껴서 혼자를 충분히 즐기며 양보할 수 없는 루틴을 갖고 산다면 누구든 점점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자신에게서 배우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다. 그들에게는 나이 드는 게 가장 큰 행복이자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보험이다. 흐르는 시간이 사라지지 않고 삶에 고스란히 쌓이는 사람들은 결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언제나 자신에게서 배워라. 어제보다 더 큰 나로 성장하는 생각의 전환. 노래를 배우려고 할 때 자기 목청에 맞는 음이라면 어렵지 않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목청에 맞지 않는 음을 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가수를 목표로 삼았다면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어떤 음이라도 편안하게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게는 10년도 넘게 365일 반복하는 루틴이 하나 있다. 실내 자전거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타면서 동시에 독서를 하는 것이다. 발로는 페달을 돌리고 손으로는 책을 들어 글을 읽는다. 독서와 운동을 각각 매일 3시간 이상 해야 하는데 6시간을 낼 수 없어 두 가지를 동시에 3시간 동안 해낼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렇게 2022년까지 이것이 시간을 최대한 아끼며 운동과 독서를 동시에 해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내 자전거가 고장이 나며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루는 페달을 잡아주는 어떤 장치가 고장이 나서 페달이 헛도는 상태가 되었고 주변에 알아보니 수명이 다했으니 다른 제품을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고장났다고 하는 이 실내 자전거를
새롭게 쓸 방법을 생각해냈다. 헛도는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돌리는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소보다 2배 빠르게 페달을 돌리는 것이었다. 보통 15km의 속도로 페달을 돌렸다면 30km를 상회하는 속도로 페달을 돌리면서 페달이 헛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계기판에 적힌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300kcal의 에너지를 태웠다면 600kcal를 태웠음을 알게 된 것이다. 속도가 2배로 빨라졌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 숫자를 보며 나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더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 둘째, 최악의 상황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 셋째, 순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넷째, 한계라고 생각한 선은 한계가 아닐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주 사소한 일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전거를 새로 하나 사는 거였지만 환경이 아닌 나를 바꾸자는 생각을 통해 나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게도 나는 내 안에 숨겨진 능력을 꺼내 2배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다.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이렇게 자신의 한계라고 판단한 지점을 돌파할 수 있다. 괴테가 가수의 삶에 비유하여 말한 것처럼 작가도 마찬가지다.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주관적 감정만을 글로 쓴다면 작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를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특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는 진정한 작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어제보다 더 큰 나로 살고 싶다면 그저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된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다. 환경은 내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변을 탓하며 안주하지 않고 변하려는 의지가 더 큰 나를 만든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사람들의 7가지 삶의 태도. 사람의 욕망은 원래 끝이 없다. 다만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욕망의 한계점을 정할 수 있다. 괴테라서 가능한 절묘한 표현이다. 사람의 욕망에는 원래 끝이 없다. 다만 자기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욕망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가 분명한 목표를 품고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인지 쉽게 판독이 가능하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사람이란 결국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다음에 소개하는 7가지 태도를 갖고 있으니 읽어보라. 첫째, 더 크고 넓게 생각하라. 넉넉하니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누가 손해인가? 그가 아닌 넉넉하지 못해서 시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만 손해다. 생각을 바꿔라. 통큰 결정은 막대한 재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탄탄한 내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자기 믿음의 결과다. 둘째, 생각의 차별화가 우선이다. 다들 할 수 있으니까 당신도 가능하다 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하게 그냥 두고 나라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라. 차별화는 생각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셋째, 동사의 삶을 살아라. 작가라는 명사를 가지려면 글을 쓰는 치열한 동사의 시간이 필요하다. 동사를 실천하면 명사는 보너스로 찾아온다. 그런데 다들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명사만 바라보다가 아까운 시간을 소모한다. 넷째, 시작이 진실하다면 과정에서 보상을 받는다. 아무리 열심히 책을 써서 내도 반응은 기대 이하일 것이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이미 당신은 쓰는 동안 급격한 성장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결과만 보며 판단하지 마라. 만약 당신이 진실했다면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5째, 특별해지려고 노력하라. 평범하다라는 말은 잊어라. 대신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생각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자주 들려줘라. 특별하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다. 생각만으로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 6째, 지긋지긋한 반복의 결과는 늘 달콤하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반복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는 즐거운 것만 찾아서 다닌다. 결과는 당신이 지금 짐작한 것과 같다. 향기로운 결과의 과정은 언제나 지긋지긋하기 마련이다. 7째, 일단 뭐든 시작하라. 현재 자신이 반복한 것이 결국 미래의 자신을 만든다. 지금 미래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다면 미래에도 당신은 같은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뭐든 지금 시작하라. 그럼 미래의 당신은 답을 손에 쥐고 있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라. 주저앉고 싶을 때 달려라. 죽고 싶을 때 더 삶을 갈망하라.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슴에 품고 삶이 주는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잘 되는 사람은 되는 말을 한다. 혼자서 돌을 들어 올릴 마음이 없는 사람을 아무리 여럿을 모아 함께 들어도 돌은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 하루는 한 전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다. 맛있는 전을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전이 뭐 다 그게 그거지 특별할 게 있겠어요? 나는 그의 대답을 듣자마자 이미 그가 만들어줄 전을 맛본 기분이 들었다. 굳이 입에 넣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맛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든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내가 전을 먹는 중간중간 이런 하소연을 했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냐? 뭘 기대하겠어. 세상이 이 모양인데. 또 하루는 근처에 있는 다른 전집에 들렸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말로 인사를 하자 이번에는 주인이 아주 특별한 말을 들려주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제가 진짜 맛있게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는 행복하게 웃는 표정으로 전을 만들었고 테이블에 전을 제공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제가 만든 전은 다른 전과 달라요. 평생 연구한 결과라서요. 그러면서 그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가 만든 전을 입에 넣기도 전에 이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전은 진짜 맛있겠다. 또 그는 내가 전을 먹는 내내 자신이 부친 전과 그걸 즐겁게 먹는 손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전을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유는 그의 눈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덕분이다. 주어진 환경이 열악해도 늘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뭘 시작해도 잘 되는 사람들은 이처럼 되는 말을 자신에게 끝없이 들려준다. 하지만 아무리 경기가 좋고 돈이 많아도 결국 망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전집 주인처럼 안 되는 말만 자신에게 들려준다. 하나 만들었으니 이제 끝이지.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거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냥 대충 해. 인생 별거 없어. 이제 그런 의미 없는 삶에 안녕을 구하라. 자신에게 늘 되는 말을 들려줘라. 그럼 당신의 의식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결국 뭘 시작해도 되는 나를 만들 것이다. 나를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의 생각이다. 최대한 빨리 망해야 더 빨리 성장한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는 위험하다. 자신의 일을 먼저 경험한 선배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며
방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선택은 이제 그만하라. 먼저 그 일을 시작한 선배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같은 실패와 시간 낭비를 반복하지 않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걱정입니다, 작가님. 제가 책을 내도 될까요? 전 아직 팬이 있는 인기 작가도 아니고 출간을 해도 책이 망할 것 같아서요. 이 책이 세상에 나온 2024년 현재 나는 100권의 책을 낸 작가이지만 무려 30번째 책을 낼 때까지 저 질문의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매일 망하는 책을 쓰는 작가였다. 더구나 처음 책을 낼 때는 서점에 가서 판권에 쓰여있는 출판사 주소를 모두 적어와 100통이 넘는 출간 제안 메일을 보냈었고 답장조차 받지 못할 정도의 대우를 받았었다. 당시 나는 매일 망했고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제가 책을 내도 될까요? 혹시 망하는 건 아닐까요? 저에게도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꼭 마음을 담아 이렇게 답한다. 책 꼭 내세요. 그리고 빨리 망하세요. 조금이라도 서둘러 망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그들을 놀리는 게 아니다. 대신 나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왜 당신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처음에는 망하는 게 당연한 거다. 빨리 망해야 빨리 성장한다. 나도 지금까지 30번이나 망했고 여전히 매일 그런 위험에서 살고 있다. 100권의 책을 냈지만 매번 책이 나올 때마다 이번에 독자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한다. 두려워서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은 이것 하나다. 아직 오지도 않은 망하는 순간이 아닌 두려워 시작조차 못하는 자신을 걱정하라. 빨리 시작해서 서둘러 망하고 망한 이유를 분석해서 나날이 성장하라. 그럼 망하기가 더 어려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스스로를 믿는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된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누군가의 성공은 대부분 행운 덕분에 이룬 결과일 수 있다. 멋지게 포장은 하지만 결국 이런저런 상황이 기적처럼 그를 도와서 이룬 결과일 때가 실제로 많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는 아니다. 뭔가를 시작해서 노력해야 행운이라는 기적을 만나서 성취에 도달할 수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 반복되는 실패에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아직 좋은 운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장은 차례대로 이루어지지만 성공은 결코 차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장의 순서는 1, 2, 3, 4로 예상 가능하게 이어지지만 성공은 1, 2, 3, 2, 3, 10으로 정체된 시기를 겪다가 갑자기 이루어진다. 당신이 심각한 정체기를 겪고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저 어제처럼 스스로를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눈을 돌리지 마라. 그저 지금까지 반복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라.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라. 성장의 과정은 정직하지만 성공이라는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일상에 몰입해서 성장하는 하루에 전념을 다해야 한다. 과정을 장악하고 기다리면 행운이라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다. 괴테와 함께 보낸 나의 지난 20년의 세월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다. 지난 20년 동안 오직 괴테의 책만 읽고 살면서 나도 그가 말했듯 이렇게 살았다. 서둘지 마라. 그러나 쉬지도 마라. 그렇게 살았던 나의 20년의 기록이 여기에 모두 녹아 있다. 책을 읽으며
당신은 삶에 필요한 다양한 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후회와 실망만 가득한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로 분투하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싶든 방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멋진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겪어야 할 방황도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웃으며 전진하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대는 더 진실하고 농밀한 존재가 될 것이다.